강남스타일. 네, 오빤 강남스타일. 아, 네. 저만 이 노래가 신나나? 근데 뭐 여름에는 그쵸, 이렇게 좀 빵빵 울려대는 좀 시원한 노래가 좋은 것 같아요. 뭐 내용이 뭐 어떻든 간에 뭐 또 내용도 뭐 제가 그 가사만 귀에 들어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뭐 사상이 울퉁불퉁한 사나이. 이런 가사 재밌는 것 같아요. 표현법이 그죠. 그리고 뭐 낮에는 따사로운 인간적인 여자 뭐 이런 거. 내가 듣고 싶은 대목만 듣는 건가? 예, 뭐 아무튼 그리고 가장 꽂히는 이때다 싶으면 묶었던 머리를 푸는 여자. 아우 멋지죠. 이때다 싶으면 필요할 땐 얌전함을 내던질 수 있는 이런 여자. 너무 감탄하나 혼자? 예, 강남스타일 노래 신나게 한번 시작을 해봤고요. 더울 때라서 정신이 살짝 이렇게 사람이 좀 나가잖아요. 어제 보셨어요? 경산 40.6도래요. 미친 거죠? 날씨가 미친 거야 이거. 40.6도. 어디 보니까 뭐 이렇게 차 있잖아요. 차에 이렇게 보면 이런 날씨 되면 에어컨 틀지 않고 차 그대로 두면 차 완전 타는 거이잖아요. 완전 익잖아요. 거기다가 쿠키 반죽을 이렇게 올려놓은 거예요. 그걸로 이제 구워지나 안 구워지나 실험하는 뭐 이런 것도 사진 인터넷에서 돌고 그러던데 그만큼 더운 날씨다 이거죠. 미친 거죠. 미친 날씨. 네. 그러게 말입니다. 밤에도 연일 열대하고요. 저도 어제 또 잠 또 한바탕 설쳤는데 보통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뭐 그러게요. 이거 4대강 궁금하네요. 비도 안 오는데. 농사일 하시는 노인분들이 걱정. 이럴 때 특히 진짜 이런 날씨에는 길에 좀 다니기가 무서운 것 같아요. 저처럼 연약한 저도 이렇게 다닐 때 저는 이게 사지 멀쩡한 건강하지만 체력은 좀 딸리는 이런 이게 20대 아직은 20대 여성이 다녀도 좀 위태위태한 날씨거든요. 그러니까 태양이 너무 장렬하는 태양이라 그렇죠. 민소에서 가장 연약한 그런가요? 네, 자칭 가장 연약한 그러나 남들이 보면 민폐녀. 네, 저질 체력이 민폐녀. 네. 아무튼 이게 날씨가 워낙 그래서 밖에 나다니기가 겁나더라고요. 특히나 노인 어르신들 그리고 꼬맹이들 다들 이제 좀 다니실 때 조심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연약하면 강하나 같은데 이러는데요. 안 그래도 오늘 우리 연약한 강하나가 또 문화가 산책을 찍으러 길거리를 배회하게 돼 있어요. 제가 보내는 거 아니고요. 전 정말 안전한 곳으로 보내고 싶었는데 우리 강하나가 또 굳이 아이템을 인사동으로 잡았어요. 어쩌려는 거지? 네. 하다가 쓰러지지 않도록 저희가 잘 어떻게 좀 이렇게 먹여가지고 가야죠. 제가 보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보낸다고 다들 이렇게 오해를 하시는. 지난주에 남산 갔다 와가지고 애가 죽으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보내는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오해하지 마시고요. 취미가 걷기. 네. 아무튼 이 땡볕에 어쩌려는 건지 저도 좀 걱정이긴 한데 아무튼 잘 갔다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무튼 갔다 오면 제가 시원한 커피라도 한 잔 사주려고요. 저 되게 좋은 선배죠. 이게 이상하게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제가 이렇게 말리는 기분인데? 네. 아무튼, 날씨가 덥다 얘기하다가 보니까 그러네요. 다들 건강하시죠? 어디 이렇게 뭐 쓰러졌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안 되는데, 다들 든든하게 식사하시고요. 그죠? 물 많이 드시고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냥 거기서 퇴근하라고 하면 진짜 좋은 선배? 어머! 그건 제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퇴근하라고 한다고 할 수가, 저도 한낱 일개 아나운서. 제가 뭐 퇴근하라 다라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저도 퇴근하고 싶어요. 저 발칙한 뉴스 끝나고 퇴근하고 싶어요. 11시 반에. 이 땡볼 때 그냥 퇴근하고 싶어요, 저도. 아무튼, 네. 저 퇴근 좀 시켜주세요. 치맥 먹게. 네. 정말 요즘 같은 날씨에 치맥이 땡기는 날씨죠? 왜 이렇게 헛소리를 하죠? 죄송합니다. 날씨가 이렇다 보니까 계속 그러네요. 아무튼 오늘 이야기 본격적으로 함께 해봐야죠. 날씨가 더워서도 짜증나는데 이런 날씨에 막 짜증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면 사람이 정말 열불 터지잖아요. 우리를 열불 터지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올림픽에서 이야기 뭐 많이 나오던데요. 어제 보니까 뭐 1초 패러디? 뭐 각종 패러디들이 막 쏟아져 나오던데, 펜싱 경기에서 1초가 3번이나 흘렀는데 1초가 안 흘러서 사람들이 정말 1초가 저렇게 그 영겁의 시간인지 몰랐다, 뭐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하던데요. 뭐 사실 이제 오심 판정 뭐 이런 것들 관련해서 발칙한 뉴스에서 제가 얘기를 드릴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잘 스포츠는 문외한이거든요. 잘 몰라서. 근데 그런 거 말고 이걸 보도하는 MBC에서 또 많이 방송사고를 너무 많이 내가지고 아우 정말 MBC 대체 왜 이러냐, 이게 또 김재철 스타일의 올림픽 보도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MBC 런던 올림픽 보도가 사실 뭐 제대로 될까 말까 이렇게 걱정을 하긴 했어요. 처음부터. 워낙 또 파업 때문에, 그죠? 파업 여파 때문에 요게 뭐 이렇게 제대로 될까? 그것도 이제 능력 있는 PD 기자들 뭐 한직으로 다 빼버리고 뭐 이런 틈에 몇몇 꾸려가지고 이렇게 보낸 거라서, 또 특히 그 런던 올림픽을 가는 게 자신의 개신이 뭐 이런 얘기했더니 양승은 아나운서 또 가시고 그랬죠. 그래서 딴에는 MBC가 런던 올림픽을 보도하면서 그걸 기회 삼아 방송 정상화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건재함을 보여주겠다라고 선언을 했지만, 결국은 온갖 논란거리, 뭐 올림픽 자체 내용도 그렇지만 온갖 올림픽 그 보도 문제로 논란거리를 만들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올림픽 개막 이전부터 외부 인력을 대대적으로 충원했던 것도 있고요. 그 파업 참가 인원을 아예 배제한 채 올림픽 방송에 들어갔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제 그죠? 이게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외부 인력도 한계가 있거든요. 외부 인력들이라 하면 MBC에서 오랫동안 그런 보도들을, 올림픽 보도 이런 게 생중계로 계속해서 나가는 거고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물론 발칙한 뉴스도 이렇게 생방송으로 1시간 반 동안 진행을 하지만 제가 지금 5년차거든요. 5년차 진행해도 이렇게 사고가 많아요. 막 중간에 막 그죠? 막 끊어지고 막 어쩔 줄 몰라 하고, 저야 물론 이제 뻔뻔함으로 버티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큰 이 사건이 아니죠. 그 상황에서, 또 세계적인 무대에서 연일 이 뭐 올림픽 여기저기서 경기가 일어나는데 그 가운데 어떤 상황이 돌출적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현장에서 이건 여간한 베테랑이 아니고서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제대로 대처하기가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서로 간에 방송이 혼자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뭐 PD든 뭐 기자들이건 뭐 해설가든 제작진들이 다 한데 뭉쳐서 똘똘 뭉쳐서 합을 잘 맞춰야지 이게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송사고가 나는 게 또 생방송이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오랫동안 하던 그런 그 기자, 뭐 PD 이런 분들이 아니라, 아나운서 이런 분들이 아니라 파업에 참가했던 분들을 쏙 빼놓고 대체 인력으로, 외부 인력으로 방송을 하니, 그 큰 무대를 방송을 하니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그죠? 제대로 되는 게 어렵죠, 사실. 그래서 지금 이 외부 인력으로 대체해서 우리가 니들 없어도 우리가 이렇게 잘하는다, 이걸 보여주겠다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김재철 사장 체제하에서 이 뭐 거의 뭐 그죠? 제대로 구멍 숭숭 뚫린 MBC의 모습, 이렇게 안 되는 애들이다. 요걸 오히려 보여주는 상징적으로 그냥 올림픽 방송으로 보여주는 거 아니냐,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더라고요. 일단 뭐 실수들이 좀 꼬집어 보면요, 또 거의 개막식 중계 방송부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면서 올림픽 방송의 이미지를 악화시키는 결정적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 개막식의 하이라이트가 폴 맥카트니가 헤이 주드 그 노래를 부르는 대목이었다고 합니다. 저는 뭐 보진 못했는데, 이게 3시 30분 동안 개회식이 진행이 되는데, 전체 사실 그렇거든요. 이게 그 모든 게 이게 절정의 그 분위기가 있잖아요. 절정 분위기. 가장 하이라이트, 피날레를 장식하는 딱 그 정점. 이걸 그 고심하는 게
요걸 어떻게 짜는가가 굉장히 고심하는 대목이거든요. 피날레를 어떻게 멋지게 화려하게 끝낼 것인가. 그죠? 그래서 그 폴 맥카트니 공연이 현지 8만 관중들의 열창을 할 정도로 아주 열광적인 무대였다고 하고요. 전 세계인들이 올림픽을 통해 하나가 되는 모습, 이런 걸 상징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굉장히 좀 호평을 받은 이런 무대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MBC가 이 엄청난 무대를 중간에 또 끊었네? 막 노래하고 있는데 딱 끊어요. 뭐지? 뭐 광고에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스승의 은혜 막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1분 듣기만 가능합니다. 뭐 이런 거 1분 미리 듣기만 가능합니다. 해서 김이 싹 빠지게 만드는 그런 것도 아니고 노래 한참 하고 있는데 클라이막스 절정에서 갑자기 딱 끄는 거예요. 그래서 시청자들이 아주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뭐 하는 거냐 라고 이제 원성을 자아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MBC 측에서는 편성과 광고 문제를 들어서 편성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 진행 PD가 실수를 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뭐 다들 정작 MBC 기술 관계자들 이런 분들조차도 이해할 수 없다 이런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근데 MBC는 그랬는데 타 방송사에서는 또 폴 맥카트니 공연을 다 또 내보냈다고 해요. 그래서 MBC가 이렇게 허접한 중계방송을 했다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그것 말고도요, MBC가 또 문제가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공연 부분 자른 것도 그렇다 쳐요. 그것뿐만이 아니라요, 그 박태환 선수와의 인터뷰 논란, 이것도 논란이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하네요. 저도 물론 이건 뭐 전 경기 거의 제대로 보는 게 없어서요, 잘 모르긴 하는데 기사로만 좀 접했어요. 박태환 선수 인터뷰 논란. 이게 박태환 선수 같은 경우에 초반에 이게 박태환 선수가 자유형 예선에서 지난 28일 날 400m 예선에서 조 1위로 통과를 했는데 부정 출발 판정이 나오면서 이제 이게 좀 한바탕 난리가 났었죠. 그래서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냐. 다행히 이후에 판정이 이제 번복되면서 뭐 은메달을 따긴 했지만요. 그때 한바탕 국민들, 본인도 당사자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테고 마음이 얼마나 안 좋았겠어요. 조 2위로 통과했는데 부정 출발 판정이 나오면 얼마나 그 충격이 크겠습니까? 근데 이 영문을 몰라 허둥지둥 하고 있는 이 박태환 선수를 급히 또 MBC가 가서 인터뷰를 합니다. 본인도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본인도 이제 당황스러울 텐데 MBC가 얼른 가서 본인의 레이스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하나? 기다려봐야 결과를 알 수 있을까? 뭐 페이스는 좋았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뭐 이런 인터뷰를 계속해서 시도를 한 겁니다. 이거 뭐 하자는 건지 지금 가만히 내버려 일단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다음에 그러고 나서 뭘 이제 박태환 선수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다른 사람 뭐 관계자라든지 인터뷰를 할 수 있을 텐데 선수 본인에게 직접 가서 오히려 선수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이런 인터뷰를 뭐 레이스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까? 다 끝난 것도 아니고 이게 뭐 하자는 거예요. 그죠? 이건 참 어디 스파이냐 이런 얘기도 그죠? 나왔는데요. 아무튼 뭐 여기다가 더해서 박태환 선수도 이제 굉장히 좀 불편한 이 심기를 드러낸 것도 있고요. 당연하죠. 거기서 대고 본인의 레이스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까? 뭐 이런 얘기를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닌데 거기다가 지금 수영 해설위원으로 계시던 정부광 해설위원이 요 이제 실격 판정과 관련해서 중국 심판에 대한 이제 비난을 좀 부추기는 발언을 또 했습니다. 실격 판정을 내린 그 심판이 중국인이라는 점이 마음에 걸린다. 뭐 이런 그 정확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이런 이야기를 또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실격 판정을 내린 게 캐나다 국적의 심판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확한 사실이 아닌데 그걸 또 이야기를 해서 오히려 중국과의 그죠 감정을 부추긴 거죠. 거기다 또 그 다음 날 29일 날 자유형 200m 예선을 마친 뒤에 박태환 선수에게 숨이 찬 듯한 모습입니다. 어제 인터뷰존을 빠져나가면서 눈물을 좀 흘렸는데 힘들지 않았냐? 뭐 이런 이야기를 또 박태환 선수에게 왜 이러는 거죠? 안티인가? 이 사람 왜 이래요? 일부러 더 이제 자극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이 선수를 지금 힘들게
가뜩이나 전날에 요 판정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마음이 어린 선수가 얼마나 다쳤겠어요. 그런 가운데 거의 혼란스러워서 허둥지둥 하는데 레이스에 문제가 있었니 많이 이런 얘기를 인터뷰를 했다가 또 그 다음날 돼서는 어제 눈물을 흘리던데 지금 좀 괜찮냐? 어땠습니까? 힘들지 않냐? 힘든지 알면 왜 물어보냐고. 참 진짜 정말 무개념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박태환 선수가 눈물을 흘리면서 인터뷰 내일 하면 안 돼요?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진짜 귀엽고 자국의 선수를 울리고 마는 이런 참 감동의 눈물도 아니고요. 힘들어 죽겠는데 마음이 심란하고 정말 괴로운 선수에게 찾아가서 어제 눈물 울던데 힘들지 않아요? 뭐 물어보는 건 이게 대체 뭐 하자는 짓인지. 그죠? 참 진짜 네, 이 정도입니다. 우리 MBC. 예, 우리 마봉춘 정말 제대로 한 건 해주시네요. 박태환 선수를 울려주는. 네, 이건 뭐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 그래서 MBC가 이에 대해서 박태환과 인터뷰를 한 장소는 지상파 방송 3사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 믹스트 존이며 박태환 경기 단독 중계를 맡은 MBC가 이 사안의 중대성에 비추어서 3사를 대표해서 인터뷰를 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3사를 대표해서 이렇게 무개념의 인터뷰를 그럼 같이 그러니까 나만 욕먹을 수 없다. SBS, KBS도 같이 인터뷰를 이제 내가 단독으로 한 거기 때문에 걔네들의 욕을 이제 등에 업고 같이 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가요? 진짜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현장에 있었던 다른 또 방송사 한 PD가 MBC가 무리하게 취재한 게 맞다라고 이야기를 또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 경기장 관중석 안에 6mm도 아닌 그 ENG 카메라죠. 엄청 큰 카메라. 이만큼 메고 다니는 카메라. 이걸 가져와서 막무가내로 박태환 선수 부모님 인터뷰를 또 시도하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거기 이제 사실 그렇잖아요. 그런 가족들 인터뷰 묻는 게 만약에 이제 금메달 따고 막 1등 하고 이러면 와 하는 건데 부모님 심정이 어떻습니까? 물어보겠지만 이건 그냥 경기 진 것도 아니고 경기 진 것도 가슴 아프겠지만 1등으로 통과했는데 식급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당사자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굉장히 많이 마음이 안 좋을 겁니다. 걱정 많이 될 테고요. 거기다가 6mm 요만한 것도 아니고 이만한 카메라를 들이대가지고 부모 신경이 어떻습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건 아무리 취재 경쟁도 좋고 취재를 잘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지만 도의가 아니지 않냐. 그죠? 인간적인 예의가 아니냐. 예의가 아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죠? 다들 옆에 있는 사람들도 뭐 하는 짓이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요. 이것만 봐도 참 황당한 일인데, 여기까지만 봐도 진짜, 그죠? 이거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네. 근데, 거기 아예 처음부터 그냥 MBC가 인터뷰 하는 데서 처음부터 왜 실격 판정 받았다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부터 물어본다는 것 자체가 이건 그죠? 예. 아무리 이건 실수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사실 어떤 질문을 할지는 이게 즉흥적인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나름대로 좀 구상을 하고 짧은 시간에 어쨌건 좀 제대로 질문을 하려고 나름 머리를 많이 굴리거든요, 기자분들이. 근데 거기다 대고 그렇게 방금 경기를 하고 나와서 마음이 상해 있는 실격 판정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고 당황하는 어린 선수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게 참 자국 국민 맞나? 그죠? 어디 다른 외국 아니야? 외국? 외국 이게 타국 아니야? 타국 기자 아니야? 그죠? 타국 기자라도 이러진 않을 것 같은데, 그죠? 아무튼 이런 일들이 좀 있었고요. 그것 말고도 개막식 사회자로 나왔던 위대한 탄생 그 시즌2 준우승자 배수정 씨. 이 사람이 저는 왜 사회자로 나섰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아나운서로 나설 만한 분들이 좀 딸리니까 양승 아나운서 뉴스하고 있고 이러니까 좀 새로운 인물을 좀 해보고자 아나운서들 다들 파업하고 들어가서 그 사람들은 배제한 거니까요. 새로운 인물을 좀 하려고 한 것 아닐까 싶긴 합니다. 일단은 이분이 영국에서 오랫동안 거주를 해서 현지 분위기를 좀 전할 수 있다. 이런 취지에서 불렀다고 해요. 참 웃긴 일인데 아무튼 개막식 소감으로
영국인으로서 자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빵 터뜨렸던. 뭐지? 이 뭐 대한민국에서 그 오디션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준우승 하셔서 어쨌건 이제 뭐 마치 거의 뭐 한국인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보이는 거잖아요. 영국에서 오래 거주하셨지만 한국인처럼 뭐 이렇게 계속 인기 얻고 있고, 그죠? 뭐 외국인이라고 해서 뭐 또 꼭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한국말을 하면서 거기 또 올림픽 개막식 사회자로 가가지고 이제 뭐 이야기를 이렇게 뭐 저렇게 해주고 있는데 여기다 갑자기 한국 방송에다 대고 영국인으로서 자랑스럽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시청자들로서는 상당히 좀 뻥칠 수밖에 없는 요런 사안이었죠. 이게 정확합니다. 정대세님. 영국 분위기는 잘 알아도 한국 분위기는 파악을 못 하시는 듯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러게 말입니다. 상당히 지켜보던 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뭐야? 빵당? 이런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뭐 그런 거 말고도 지금 우리 양승은 아나운서 런던 올림픽 꼭 가겠다고 했던 양승은 아나운서가 뭐 온갖 좀 독특한 굉장히 독특한 의상으로 연일 또 화제가 되고 있더라고요. 검은색 원피스에 망이 달린 베레모 모자 뭐 이런 거 쓰고 뭐 장례식 복장이냐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요. 이런 것 말고도 한 번이 아니라 그 전에도 이 올림픽 보도를 하면서 계속해서 되게 독특한 모자 패션을 계속해서 하면서 마치 이게 좀 영국 귀부인 의상 이런 걸 좀 흉내를 내서 독특하게 좀 하시려고 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이게 약간 좀 컨셉이 약간 좀 일반 시청자들에게는 받아들여지는데 약간 거부감이 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뭐 적절치 못한 의상이다 이런 반응들이 계속해서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사실 의상도 의상이지만요. 저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승은 아나운서에 대한 시청자들의 좀 반감이 좀 있는 거죠. 요걸 위해서 이걸 가겠다고 요걸 가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어찌됐건 MBC에서 그 많은 동료들이 파업을 하고 힘들게 하고 있는 가운데 쏙 빠져나와서 거기에 또 갔던 거잖아요. 이런 문제 때문에 좀 이렇게 기존의 악감정이 좀 쌓여서 더 원래라면 독특하다 이쁘다라고 했을 수도 있을 텐데 요걸 또 이제 더 안 좋게 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적절하지 못한 의상이다 이런 논란이 일고 있으면 또 수용할 줄도 알아야 될 텐데요. 뭐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쩐지 모르겠네요, 지금. 뭐 아무튼 뭐 그렇고요. 관심 없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 안 바뀌었다고요? 이제 모자는 벗고 의상은 안 바뀌었다고. 네. 이런 의상을 좀 좋아하시는 모양이에요. 다른 비슷한 색으로 그렇다고 하네요. 이 의상만큼은 포기할 수 없다. 또 워낙 또 미인이시고 하니까 양승 아나운서가 또 그런 것 같네요. 아무튼 뭐 저는 뭐 오랫동안 염원해 왔고 동료들을 어쨌건 뒤통수 치면서까지 그쪽으로 가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좀 잘하셨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가신 만큼 실수 없이 잘하셨으면 좋겠고, 근데 문제는 이제 양승은 아나운서의 수준 말고도 MBC에서 보도하는 지금 올림픽 중계들이 너무 문제가 많아서 그죠? 이게 양승은 아나운서의 이런 의상까지도 같이 덤으로 욕먹고 있는 게 좀 문제인 것 같고요. 그것 말고도 뉴스까지 조작해서 올림픽 방송을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다. 뭐 이런 이야기도 또 나오고 있죠. 이번에 보니까요. 네. 지금 그 민실위 민주방송실천위원회에 따르면요. 지난 27일에 뉴스데스크에서 MBC와 구글 코리아가 공동으로 구글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인 구글 플러스를 행아웃 온에어, 이게 다자간 동시 화상통화의 생방송 기능이라고 해요. 요걸 통해서 런던의 현장과 서울의 응원 열기를 전할 수 있는 생방송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서울의 한 사무실에 모여있는 직원들의 모습을 내보내고, 이곳은 서울의 한 기업체 사무실인데요. 다들 여기에 모여 계시네요. 뭐 이런 그 이야기를 이제 리포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요 해당 사무실, 뭐 기업체 사무실인데요 라고 했는데 알고 보니 요 사무실이 MBC 여의도 사옥 6층의 뉴미디어 뉴스국 사무실로 확인됐다고 합니다. 지들끼리 사람에게 모아놓고 와 이런 걸 했다는 거죠. 뭐지? 뭐 하는 거지? 그러니까 원래는 이걸 하려고 했는데 이 이원 중계 뭐 다자간 그 화상 통화를 통한 이 중계 있잖아요. 하려고 했는데 이게 홍대 코엑스 서울광장에서 중계 시도를 했는데 실패했다고 합니다. 예. 그러면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실패를 하고 나니까 그걸 결국은 그 국장 위에서요. 네, 위쪽에서 윤영무 국장, 뉴미디어 뉴스국 미디어 국장이요. SNS망을 연결하라고 지시하고 결국은 뉴미디어 뉴스국 직원들이 올림픽을 응원하는 일반 시민으로 둔갑하여 뉴스에 지들끼리 네, 출연을 네, 그렇게 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다들 아니 안 보내면 되지 굳이 그거 뭐하러 내보내가지고 이 사단을 만드냐. 이게 무슨 언론이냐. 예전에 조선일보가 중앙일보인가요? 중앙일보가 미국산 쇠고기 먹는 자기 기자들 사진 찍어가지고 이렇게 잘 팔리고 있다. 뭐 이런 기사 내보내서 난리가 났던 바 있잖아요. 그죠? 뭐 이건 뭐가 달라요? 마찬가지죠. 네. 아무튼 결국은 MBC가 이럴 줄 알았어요. 이게 뭐 파업 지금 들어가가지고 이 기자 PD들 다 배제하고 자기들끼리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지만 그렇게 전문 인력들 능력 있는 사람들 다 내보내고 그게 됩니까 어디? 이럴 줄 알았죠. 예, 참 아주 정말 그 기자나 PD들 이렇게 배제하고 김재철 사장님께서 분탕질을 하면 할수록 MBC가 점점 더 막장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우리 사장님께서 MBC를 죽이기 위해 들어오신 고도의 스파이가니까 그 임무를 부여받고 MBC를 죽이겠다 아니 임무를 부여받고 오신 분이 하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가뜩이나 지금 MBC 뉴스가 올림픽 뉴스가 모든 뉴스라고 해요. 다른 뉴스가 없답니다. 올림픽 뉴스가 뭐 거의 지금 MBC 같은 경우에 59곡지가 이 뉴스가요. 59곡지가 올림픽 뉴스래요. 그리고 일반 뉴스는 18곡지라고 합니다. KBS 같은 경우에는 35곡지가 올림픽, 일반 뉴스가 38곡지. 거의 뭐 비슷비슷한 수준이었다고 하는데요. MBC는 무려 59곡지. 거의 60개 정도는 올림픽 뉴스, 그리고 18개가 일반 뉴스. 짱이죠? 뭐 그렇겠죠. 이렇게 근데 공을 들이는데 뉴스를 이딴 식으로. 아유 참. 네. 이런 아마추어들을 만나. 그러네요. 아무튼 그러게 말이에요. 모든 뉴스들이 지금 다 이 올림픽으로 도배가 됐는데 중요한 뉴스들 다 까먹고요. 뭐 지금 어제 얘기 드렸던 뭐 인천공항 건도 그렇고요. 중요한 뉴스들이 상당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제가 어제 또 한껏 흥분해서 이야기 드렸던 요 경호업체 이야기도 그렇고요. 중요한 뉴스들을 다 잡아먹고 다 그냥 올림픽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 보도에서도 이렇게 막장을 부리고 있더라.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음악 하나 더 듣고 와서요. 이야기 나눠볼게요. 아까 신청곡 주셨는데요. 이 노래를 먼저 듣고 올게요. 페스티벌은 잠시 후에 들려드리고요. 토이의 그럴 때마다 가겠습니다.